해서 어떤 채용 추천을 내부에서 채용 추천을 받은 경우에 그 직원이 적응을 잘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믿음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실 구직자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굳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만한 정도의 급여를 주고 일은 좀 덜 힘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더라고요. 어떠신가요? 힘들지 않은 일에 먹고 살 수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일, 소박한 편인가요? 아니면 과도한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사로부터 받을 것은 나와 있는데 내가 회사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지금 TV를 보시는 여러분께서 회사의 오너시라면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그리고 힘든 일도 아닌데 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꾸준히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자선사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회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려면 우리는 회사에 무엇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서 회사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실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주어졌을 때라야 회사는 우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안정적인 일자리는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업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바람에 가까운 것인데요. 많은 구직자분들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장년 구직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할 때 하나의 기대가 있죠. 그것은 내가 이 회사에서 되도록 오래 근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그 회사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내부 직원 간의 어떤 마찰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개인이 아프다든지 하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의외로 많은 중장년 구직자들은 똑같이 다시 구직시장에 나서 똑같은 구직활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나이는 더 들었고 상황은 더 악화됐는지 말이죠. 결국 이런 것은 장기적인 목표의 부재가 불러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구직활동을 하실 때 구직 사이트만 하루 종일 보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신다면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사람들도 만나시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보면서 다양하게 자신의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개척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한데요. 우리 인간사에서 보통 기본이라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혼자 구직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중장년 남성 퇴직자들의 경우, 특히 그 중에서도 비자발적으로 본의 아니게 회사를 떠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보통 집에 직거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흔히 명함사회라고 하죠. 명함이 없을 때 누군가를 만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한다고 합니다. 혹은 또 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에서 직거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곧잘 유발합니다. 일단 행동 반경이 좁아들면 생각의 폭이 좁아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보통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구직 정보 역시 풍부하지 않고요.
보통 중장년들이 면접을 보시는데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에서 탈락할 경우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기는 일반적인 구직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잡아줄 제3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최근에 구직기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직기관을 잘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보통은 이런 구직기관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미리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다가 구직 활동 때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좀 챙기시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면접이 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직자가 통화가 안 돼서 이런 면접 케이스가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구직자가 있는데 굳이 2번, 3번 전화가 안 되는 구직자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화를 받는 것 역시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성실성을 표현하는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보통 낯선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시려는 경향이 있으시죠. 제게 예전에 있던 구직자 중에 한 분은 대단히 역량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기회를 잘 잡지 못해서 무척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저녁 무렵에 걸려온 낯선 전화를 받지 않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일찍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곳은